이,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재수를 하거나, 일단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소위 반수라 해서, 그걸 갖다가 좀 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고민을 그간에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도 자기 그 입장에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여기저기 상담도 해보고, 이미 급한 학생들은 학원도 벌써 등록해서 다니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시간에 항상 해마다 이때쯤 돼서 재수 세미나를 하는데, 이 재수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일반 학원이라든지 무슨 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재수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재수를 하라. 뭐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주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세미나가, 폴 세미나 자체가 그래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개관을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맨 첫 번째가 재수를 할 거냐 말 거냐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성적이 좀, 좋으면 재수를 하고, 또 성적이 나쁘면 나쁜 대로도 재수를 하고 여러 가지 재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요새 인터넷 통해서 또는 입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죠. 얻지만은 실제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명확하게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좀 현명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죠? 우선은요, 이 재수는 어려워요. 그게 첫 번째 문제야. 재수를 실패하는 이유들이, 제가 이게 오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평상처럼 늦게 시작한 줄 알고 이 지각생들 봐. 어떻게 하면 좋아?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지금 처음 얘기가 중요한데. 우선은 이 재수가 어려운데, 재수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론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 첫째는 성격이에요. 성격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성격의 차이야. 두 번째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단과, 종합반이 아니라 단과를 다녔을 때 이 강사 선택을 스타트에 잘못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가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것을 굳이 3번째 쓴 이유는 이 앞에 2가지가 완벽하게 돼 있어도 거의 90%는 이 친구 때문에 재수를 다 실패하게 돼요. 그것도 새 친구. 재수하면서 새로 생긴 새 친구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재수 실패 원인을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우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피해갈 수 있으면 재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 3가지를 피해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만 이건 실패한다 이거야. 더군다나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실패를 하는데 셋 다 충족하면은 다시 재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재수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재수를 하는 건데, 이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100%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학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 이미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길 중에서 선택해야 될 길, 현재 이 시점에 선택해야 될 길 중에서는 100가지 중에 1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가지 중에 1가지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99가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보라 그래도 아예 안 봐요. 오로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분압이라 그러나? 분압이 그런 것처럼 그냥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다 귀를 막고 오로지 나는 대학을 가야 된다. 왜냐? 하여튼 간다. 가는 이유는 하여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원래 선택해야 될 길 중에서 100가지 중에 1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 재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대학을 왜 가는가?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다는 전제 요건 하에서 오늘 시간이 2시간밖에 없으니까 대학을 꼭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 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한 현금 100억 정도 되면 대학 가겠어요? 한 2년 해외여행 다니다가 그때 와서 뭐 이게 그 좀 경쟁률 낮아지고 뭐 이게 학생들 많이 수 줄었을 때 여유있게 대학 가면 돼요. 지금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좀 일을 좀 해달라. 우선 그 회사 한 1, 2년 다니다가 여유 있으면 가지. 대학을 꼭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할 게 없어서 그래. 여러분한테 누가 막 큰 가게를 하나 맡기면서 너 이 가게가 한 달에 순이익이 1억이 나올 텐데 나하고 이렇게 반씩 나누고 운영은 너가 해라. 내가 다 될 테니까. 그럼 대학 가겠냐고. 딱 보니까 이거 뭐 쉬운 건데 결국 대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응? 여학생은 군대라도 가보려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시험 봐야 되고. 남학생은 뭐 까짓 거 웬만큼 기초적인 체력만 갖추면 군대라도 가는데 거기가 월급 얼마라도 나오잖아. 근데 여학생은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학을 가는 길이 현재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죠. 학력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난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다. 너 뭘 할 줄 알아? 저는 뭘 전공했습니다. 4년 동안. 이런 거예요. 대학 가는 게 박수 칠 일도 없어. 내가 보면 스스로 이제 무능력자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한 거니까. 자기도 원서를 내고 대학에서도 받아주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 지금도 여러 사연에서 지금 지각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폴수학 수업이 맨날 늦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맨 앞에서부터 들어도 지금 현재 이 도입 단계의 의미를 몰라 들으면 나중에 와서 제가 이 학원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세미나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재수 실패 원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상 성격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뜻이에요. 재수할 소양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즉 누구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게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제가 성격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응? 그러면은 지금 대학을 어차피 이제 간다. 우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대학을 가려는데 지금 이제 재수에 부딪히는 이유는 이번에 순조롭게 합격을 하거나 합격은 했다 하더라도 그 합격한 게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이나 학과가 아니라 어떤 성적에 의해서 밀려서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합격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학을 합격했을 땐 대학 합격의 의미가 적어도 자신한테는 없어요. 무슨 얘기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다 해서 모든 게 다 풀리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 왜? 과를 잘못 보고 간 거예요. 착각을 한 거야. 너 아니면 뭐 할래? 아나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뭘 가냐? 신문방송학과 갔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간다고 아나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번에 무슨 과를 갔니? 경영학과를 갔죠. 사업을 하면서 경영학에서 공부학을 써먹을 확률은 1%예요. 결국 가서 또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60년대, 70년대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응? 심하면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에 그 학문을 공부하는 거라고. 심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죠? 근데 자기는 그거 만족하게끔 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대학을 잘 갔다고 하는 거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재수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전 삼수 출신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자꾸 재수 세미나, 재수생들 다뤄보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가끔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안 해봤는데. 경험자가 얘기해도 실패할 텐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재수생들을 많이 다뤄왔다 이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별일 없는 애들. 별로 안 해줘도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만 다뤄가지고서는 재수생이 뭔지를 몰라요. 재수도 경험이 한 번밖에 없으면 안 되지. 자기가 단과에 갖고 실패했다. 단과 다니면 실패한다.
종합반 한 번 다니고 실패했다. 종합반 다니면 실패한다. 뭐 하는 얘기냐고, 그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재수를 했다, 셈 쳐. 뭐 여러 사연에 의해서 재수를 한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위에 지금 성격을 올려놨잖아요. 이게 본인이 지금 현재 재수를 견딜 수 있느냐를 먼저 본인이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맨날 학원을 쫓아다녀요. 이때 또 본인만 알면 관계없어. 엄마가 개입돼. 엄마가 개입되면 50% 이상 실패. 기본이 실패 깔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들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냥 가만히 있지. 그 성공할 수 있는 첫 길부터 다른 길을 보내버린다, 이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최단거리로 가는 마음도 있고, 살짝 돌아가는 마음도 있고, 반대로 가는 마음도 있는데, 엄마들은 되게 반대쪽에 강해요. 그것도 또 맹목적이야. 막 울면서 해요, 네. 제발 이 학원을 가라고. 학원에서 뭘 술을 먹고 왔는지, 무슨 하여튼 커피를 얻어맞고 왔는지 모르지만. 엄마 가만히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래서 학원 선택에서 첫 번째부터 실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을 펴는 화장품을 갖다가 발라야 되는데, 이 재수생한테는 미백 화장품을 발라버린다든지. 전혀 다른 건데도 전부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대로 본인이 돼 있더라도 이런 길들이 잘못 선택되어 있으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다 됐어. 학원 선택도 잘 됐어. 자기도 재수할 모든 소지가 다 돼 있어. 재수생 시작해서 조금 있다가 새 친구가 시작되면 재수 성공 확률이 50%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한순간. 모든 공부를 다 정상적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어려운 난관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말라 이거야.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잖아. 실패하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이게 자꾸 낙오자로 생각하고 오해를 한다. 그 다음 사실 재수를 실패했어도 낙오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는 체 많이 해. 그러니까 뭐 넌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낙오자다. 대학 안 가면 사람도 아니다. 고등학교 나왔고 사람 취급도 안 당한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옛날 진짜 그야말로 조선 후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자꾸 낙오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나쁜 성격이 더 나빠진다 이거야. 원래 좋지도 않은 성격이. 좋은 성격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욱하지도 않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많은 걸 절제할 수 있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많은 걸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성격이야. 여러분은 막 끝까지 부딪히면 싸우니까 가족하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재수라는 게 단순히 대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수를 잘 성공하면 잘하면 얘도 고칠 수 있는 거야. 1년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대학 그 간판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오면서도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면서 두 가지나 생각했네. 두 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혹시 하나 잊어먹을까 봐. 우선 원래 얘기는 여러분이 재수를 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재수가 어렵다는 거. 내가 해보니까 하는 얘기야. 물론 열심히 안 했지만. 또 재수 실패해서 제가 삼수를 했겠죠? 삼수는 재수를 실패했으니까. 그럼 재수를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냐고. 그 당시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로서 저는 그렇게 낙오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너무 순간순간적으로 급한 판단을 하면 안 돼. 이 순간 판단, 그 해 판단 이런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이 뭐 재수 실패, 삼수 실패, 사수 실패 막 줄줄이 실패. 나중에 한 40살쯤 돼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게 뭔가 잘 돼 있다면 그 든든하게 잘 된 거는 그 앞에 다 재수, 삼수, 사수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가끔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재수 대학을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착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도 나빠서. 자살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없어. 성격 좋은데 왜 자살을 해? 성격이 나쁘니까 아주. 왜 자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방 좋은데, 금방 괜찮아, 그게. 금방 풀리는데, 터널이라는 게 끝이 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죠. 터널이 끝이 없으면 동굴이라 그러지. 터널을 자꾸 동굴로 착각해.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는 거야. 폴수학 원래 1년만 들으면 절대 자살 안 해요.
애들이 약아져서. 이게 길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여러 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일반적으로는 이 길 아니면 끝이다. 이거는 자꾸 이러니까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지금 쭉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재수 실패 원인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요. 너무 느긋한 성격도 문제지만 급한 성격도 문제예요. 너무 느긋한 재수행도 있어요. 응? 내가 옛날 재수해 볼 때니까 사수 선배가 너무 느긋해. 학원은 등록하고 가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 자기는 한 1년 더 있다가 가도 돼. 벌써 이제 깨우친 거지. 야, 이게 1년 일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니군. 아니, 뭐 등록할 때는 막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막 단과 시간표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막 시간 짜고 하고 개강 때부터 안 가요. 그래서 나 물어봤어요. 그거 갔다 와서. 선배님 왜 안 가십니까? 그 선생님은 개강 때 수업 안 해. 도가 통한 거지. 잔소리 마시고 뭐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본 수업은 내일부터기 때문에 자기 위안이지. 그럼 그 다음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날은 안 가. 그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긋한 성격도 오히려 차라리 급한 성격보다 나아. 급한 성격은 지금 뭐냐. 이미 재수 종합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행학습반. 또 요새 하나 유행처럼 생긴 거 있어. 선선행. 왜냐면 원래 이 원래 재수생 입학은 원래 개강이 3월 1일이 정상이에요. 3월 1일 날 모집을 내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다 그 사이에 다른 학원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2월 15일에 선행학습반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너가 그러니까 이거 해마다를 얘기하는 거야. 금년이 아니라. 2월 15일에 선행학습을 해서 미리 학생을 뽑는 거야. 미리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냥 없으니까, 야, 너희들 좀 보름이라도 먼저 시작하자. 그러다 보니까 막 선행학습반들이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다가 기초를 넣어가지고 기초 선행반이 2월 1일 날 개강이 시작해요. 한 달 동안 기초 딱 짜고. 그러면 좋은 거야, 이건. 원래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기초 선행학습반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3월 1일 날 본 수업을 들어가는 게 원래 좋아요. 어떤 학생한테 그러느냐. 원래 재수하기에 턱없이 실력이 부족한 학생. 3월 달에가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안 돼. 자기는 기초가 없어서 떨어져서 재수를 한 거니까. 수학 같은 거 완전 기초가 인수인계도 잘 안 돼. 그런 상태 3월 1일 날 아주 마음 잘 먹고 이 종합반 3월 1일 날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 첫 시간부터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학생들은 한 달 동안 먼저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문법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 달 동안 공부한 건다면 진짜 재수를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반이야. 근데 이걸 잘못하는 거야. 학원 선택을. 학원에서 앞에는 기초라고 붙여놓고 기초를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걔들은 이미 사고 친 애들이고 병이 깊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유능한 소위 도사급 강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병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근데 기초반에는 보면 실력 없는 선생님들이 들어가. 선생님을 실력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이나 영어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능력.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걸 미리 한 달 전부터 해서 미리 맛보는 거죠. 전혀 필요 없는 거. 이 학원 선택을 잘못해. 왜? 유명한 학원 위주로 가니까 그래. 유명한 학원에 가면 애들 이해를 잘 못하니까 원래 열심히 공부한 애들을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런 것도 모를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허치는 거죠. 응? 그러더니 요새는 선선행이 생겼어. 2월 1일도 막 모집들을 하는 거야. 미친 듯이 울며불며. 그러니까 엄마 아까 얘기했죠? 엄마들이 이때 개입을 많이 해요. 학원 가서 막 울면서 막 접수 마감됐으니까 어떻게 막 우리 공부 막 빽 쓰고 막 이래요. 이 학생은 이 학원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줘도 끝끝내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성공 확률이 0%로 떨어져요. 그걸 경고해도 그래.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냥 차라리 집에서 드라마 알아보시는 게 나아. 괜히 입시설명회 다니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면 다 들어갈 것처럼 착각을 자꾸 해서 애를 강요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강압에 의해서 보내죠. 뭐 이 학원 가면 야 어쨌든 막 꼭 가라. 너 숙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용돈도 받을 일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애가 있다가 나중에 그 보복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애가 변했다 그래. 뭐가 변해? 애를 그렇게 만든 거죠. 부모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 어떻게 된 건가? 애들을 지도하려면. 우선 자기 아이를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저는 학부모 세미나 제일 싫어해요. 가면 막 뭐 하려고 이런 데 왔냐고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꼭 주최 측에서 자꾸 불러. 학부모 세미나 또 해달라고. 학부모는 그렇게 무시를 해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도. 그래서 이미 어떤 학원들은 지금 다 마감이 됐어요. 종합반이. 야, 박자가 다 맞는 거야. 성격 급해. 학원 선택 잘못해. 이런 아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재수를 시작해요. 지금 여기 앉은 학생들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걔들이 정말 제대로 재수기를 택하면 우리는 다시 또 암울해요. 그래서 오늘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야 돼요. 아까 내가 두 가지라고 그랬지? 한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오다 보니까 막 눈이 내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뭐 번역해서 부른 가수들이 몇 명이 있지만, 아다모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샹송 가수. 샹송 가수가 눈이 내리네 뭐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아, 내가 이게 참 휘파람을 볼 수도 없고. 하여튼 뭐, 따라라라라 이런 거 있어. 그거 있는데, 그 노래가 내가 재수할 때 유행한 노래야. 지금 밖에 눈이 내려. 펑펑 내리지? 오면서 눈을 맞고 오면서, 야, 내가 이 재수하면서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재수학원을 갔는데, 내가 오늘은 이게 세미나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잊어먹을까 봐서 얘기한 거야. 왜냐면 이것도 얘기 안 하면 또 게시판 올라와. 선생님, 두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는 얘기, 왜 하나는 얘기를 안 하냐. 이것도 성격이야. 뭐 버리지를 못해.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재수를 성공해요. 버릴 수 있는 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재수를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움켜잡으려다 보니까 재수를 또 실패해요. 역시 성격이야. 움켜잡는 거. 급한 것만 성격이 아니라. 그냥 막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뭐 이것도 가야 되겠고 저것도 가야 되겠고 뭐 이대한 거지 뭐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할 용량을 넘어서 이 성격 때문에 재수가 안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 또 여러분 중에 성격 중에서 이런 성격이 재수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성격인가 하면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약해서 재수를 실패하지는 않아. 이것도 명심하세요. 의지가 약해서 난 계획을 세웠는데 작심삼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수가 성공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의지가 약하는 것은 재수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들어있지 않아요. 100가지 이유 중에 들어있지 않아. 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수생 전체에서 99.9%가 의지가 약해. 의지가 약하는 건 이유가 안 되지. 만약 의지가 약한 게 이유가 된다면 다 실패해야 되니까. 의지는 누구나 약한데 그거를 얼마나 극복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해서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요.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럼 넌 정상이야. 일단 재수는 일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어. 그거를 얼마나 극복을 하느냐,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독수공방 혼자 혼자 재수하면 되죠. 그게 외부에 의해서 많은 걸 의지하려고 생각하면 기숙학원을 의지하는 거지. 의지가 강하면 뭐 기숙학원이 뭔 필요가 있겠어. 집에서 혼자 알아서 계획대로 하면 되지. 시험 과목 다 하는데.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것은 그냥 관둬요.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 그 자책한다고 재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본인 의지를 극복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응? 그러나 대부분 학생이 그게 어렵지. 프로그램을 따는 게 좋아. 왜? 혼자 하면 단점도 있어. 돈은 안 드는데요. 세상 물정을 몰라. 그 다음에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워. 뭐 한 5일 동안 한 과목만 하고 있는 거야. 편식이 되죠. 균형을 갖추지를 못해.
그래서 혼자 하려면 제가 왜 이 단점을 얘기하느냐. 단점을 얘기한 이유는 그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혼자 할 때는 편식하지 않도록. 아, 선생님 그럴 줄 알고 제가 학교식으로 시간표 다 짜놓고요. 제가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 시간표 벽에다 붙여놓고 저도 그 스케줄을 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슨 학원을 가야 성공할까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들 하면 저한테 EBS에서도 보니까 선생님 제발 게시판에 신경 좀 쓰라고 막 보니까 가끔 올라오던데 제가 답변을 달래다가도 답변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이런 정도의 질문밖에 안 들려. 제가 듣기에는.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뭐라고 써? 어떻게 하면 재수에 성공할까요? 답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수에 성공할까? 왜 재수하는지, 이 학생의 성적이 뭔 건지, 요전에 시험 봤을 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 공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재수를 성공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밑에다가? 거의 죽을 정도로 공부하라. 하면 된다. 뭐, 뜻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그 실속 없이. 난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보면 공부를 안 하려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요. 선생님 필기를 이 수업을 듣는데 필기를 하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안 하면서 쓰는 게 좋을까요? 필기를 그것도 질문이라고 질문하냐고. 필기를 하면서 듣는 좋다고 예를 썼다고 셈쳐. 어떤 방식으로 필기를 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서. 결국 제가 들을 때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운전하다가도 필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본인 체질에 맞춰서 자기 체질에 맞춰서 해야지 남이 어떻게 성공했나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앞으로 인생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뭐를 운영해갖고 성공을 했다. 성공담을 발표해요. 참고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이니까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참고를 해야 된다니까. 모든 결정이나 주체는 여러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내 체질이 아니면 끝이야. 응?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주체가 될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결정사항은 다시 약간 요약 정리하면 우선은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능력이 없어서. 이 시간에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학을 간다면 대학은 예를 들어서 가는 게 왜 가는지도 한번 좀 여러 가지 해봐요. 그 대학 가는 이유 중에서 사회에서 무시당할까봐 이런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 때 이유예요. 응?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재수를 어쩔 수 없이 결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실패하는 원인들이 지금 제가 성적 얘기 안 했죠. 왜 안 한 줄 아세요? 재수에서 9등급이 1등급 된 사례가 많아서 그래요. 학생들 자존심 때문에 내가 공개를 못할 뿐이야 진짜. 해마다 하고 싶어도. 성적 때문에 재수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성격은 어차피 다 나쁘다. 왜냐하면 재수하는데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재수할 일이 없거든요. 벌써 고3 때 끝났지. 그러니까 극복은 해야 돼. 너무 급하거나 욕심이 많이 생겨요. 재수하면 욕심은 생기죠. 어떻게 작년에 떨어진 대학하고 동일한 대학 정도를 가려고 재수를 하겠어요? 내가 이번에 합격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해. 근데 그 대학 다시 원서 내려고 재수를 하겠냐고. 누구나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마음을 비우란 뜻이 아니야.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이 없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행학습반은 그러면 언어. 제가 아마 이래 또 나올 거예요. 질문이. 평상시에 공부를 그렇게 질문에 꼬리를 들고 하지. 그러면 선행학습반 좋은 데를 추천해 주세요. 없어요. 이게 문제야. 꼭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이거. 이걸 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재수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떤 적절한 조치 필요하죠. 스스로 돼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니까. 스스로 감탄할 때 많잖아. 머리 좋은 걸로. 근데 꼭 엄마 아빠한테 뭐 숨겨놨다가 걸리면 좀 이상하죠. 자기는 굉장히 머리를 써갖고 잘 숨겨놨는데 이게 이상하게 엄마가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그래서 이 성격, 그 다음에 학원, 뭐 이렇게 뭐 친구가 이제 제일 문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얘기할 주제를 적었으니까 됐어. 우선 여기서 다시 한 중간 질문 받겠어요. 막 질문 때문에 도저히 막 귀에가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그 질문할 기회 잡느라고. 질문 하나 해보세요. 내가 무시할 질문이면 알아서 무시하고 지나갈 테니까. 일단 없어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옆 사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성격은, 지금 재수를 딱 시작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하루 정도는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정도는 친구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문자 주고받지 말고, 주변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 능력도 생각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뭔가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자기 성격 정리하기 위해서. 재수한테 싸우면은, 싸울 때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기분 나쁜 시간도 계속 낭비하죠. 재수할 때 싸움 한 번 나고 특히 가족하고 부딪히면요. 며칠 공부 안 해요. 그럼 며칠 공부 안 한 것만 손해가 되느냐? 그 전 걸 잊어먹고 계속 있기 때문에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싸우면. 막말로 뭐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재수할 때 처음 하루 정도는 정말 자기만을 봐야 돼요. 외부를 보지 말고. 입시에도고 뭐고 무슨 뭐 몇 과목이 되고 수시가 62.1%면 62.1%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가면 끝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재수를 하는 길까지 왔을까? 어쩌다가 지금 현재 이 지경까지 와서 폴 선생님 얘기 듣고 1시간 동안 내가 이게 참 인생의 하루를 명상을 해야 되나? 그냥 중간에 간간히 화장실 갔다 오고 밥은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왜 재수를 하게 되는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나?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나? 언제 공부를 내가 손을 놨나? 언제 내가 어떤 과목에 공부에 벽에 부딪혔나? 벽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원을 갖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나? 그 결과 또 어떻게 됐나? 성적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옛날에 아주 막 그 성적을 나빠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슬피 울고 며칠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많은 거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루를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성격이 30%는 좋아져. 애가 온순해져요, 이제. 아, 많은 게 내 탓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막 혹시 엄마가 아유, 자식 재수나 하고 그래도 아유, 미안해요. 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부 내 잘못이네, 뭐. 그리고 그냥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도,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퍼놀고 내가 성공했으면 사회가 불합리한 거지. 난 잘 떨어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루면 돼. 이 성격 고치는 것이 빨리 가서 어떤 유명하고 나서 줄 서서 접수한 것보다 나아. 먼저 자기 자신을 하루 잘 생각해. 그러다 보면 이유가 90%가 본인한테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줬다. 잘못 선택한 본인한테 잘못입니다. 도와준 엄마도 문제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중요한 본인의 어떤 실력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마음을 잡고 제대로 길을 잡으면 그건 돼요. 여러분 공부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이해도도 좋아. 고3 때보다 재수 때 이해는 더 잘 돼요. 암기가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 쭉 나가요. 그래서 성격은 우선 30%는 그렇게 고쳐. 그 다음에 자세한 성격은 공부하면서 고쳐가야 돼요. 너무 급한 성격까지만 안 돼요. 지금 재수하면서 선생님 미적분 언제 미적분과 통계기본 언제 시작합니까? 미적분과 통계기본 이따 제가 이제 한 타임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이제 내년 입시 요강 우선 이제 전반부 후반부 1시간씩 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오케이.
전반부, 후반부 지금 내가 1시간씩 얘기하고 후반부에 가서 이제 입시가 어떻게 바뀌고 뭐 정시, 수시 준비, 그다음에 뭐 수학은 특히 어떻게 분류되고 양이 얼마나 되고 이 뭐 할 만한 건가 안 할 만한 건가 그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전반부는 지금 현재 내가 그걸 다 접어놓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재수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재수하려고 생각해야 입시 요강이 필요하지. 만약 재수 않고 그럼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금년에 좀 내 생각에 시원찮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생각하기도 시원찮은 대학 학과를 들어갔는데 여기를 계속 그냥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두 번째 타임에 내년에 수능이 몇인지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선 내가 전반부 얘기는 재수를 과연 해야 될 건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주는 거야. 재수 실패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니까. 실패하려면 재수를 왜 해? 도저히 극복할 자신 없으면 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성격에서 급한 성격. 지금부터. 막 애들은 뭘 끝냈대요 하는데, 이따 이 다음 타임에 내가 얘기했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가 많이 들었다는데, 미적분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공부해야 될 건 10%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우리 뭐 시간만 많으면 끝나고 두세 시간 공부하면 미분, 적분, 기초는 다 끝나. 나머지는 뭐냐? 다 고1, 고2 거예요. 미분에서 무슨 막 접선의 방정식. 미분하는 방법 5분이면 배우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안에서 직선의 방정식 얘기야. 접선의 방정식 접하는 직선이라는 뜻이잖아. 응? 극대국수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다 함수 얘기예요. 1학년 때 공부한 함수 얘기. 그 도입 부분에 미분이 살짝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냥 미분이라는 거야. 카레라이스가 카레가 얼마나 들어갔겠어? 카레에다 밥 말아 먹어요? 밥에다가 카레 얹는 거야? 미분하고 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심플해요.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지금 뭐 옛날에 했던 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얹어지니까 부담이 될 뿐이에요. 미분, 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급한 성격을 버려야 돼.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막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재수하면서 다시 엉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돼, 여유. 여유를 가지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는 하되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왜 남한테 의뢰를 해요? 난 지금 뭘 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수학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영어는 뭐가 약하고 내가 작년에 성적이 안 나왔으면 뭐는 어땠고 작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느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못했다.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얼렁뚱땅했다. 그걸 갖다가 초기부터 여유를 가지고 잡아가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남은 어떻게 하나 맨날 따라다녀. 남이 어떻게 하냐를 맨날 따라다니다 보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나중에 서민이 되는 거예요. 응? 저렇게 급하면 안 돼. 옆에서 막 음향효과까지 내주고 난리가 나서 동네에서 협조까지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위해서.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단 성격 그렇다 셈치고 이거 혹시 안 갔다고 겁먹지 말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학원 선택이나 강사 선택인데 강사 선택을 하면 제가 또 강사기 때문에 야 그럼 폴수학을 들어라. 천만의 말씀이야. 폴수학을 들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폴수학을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이걸 들으나 저걸 들으나 관계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폴수학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도 꽤 있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 용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추천할 때 어떤 내가 그 선생님하고 친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친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개인 친분하고 어떤 선생님이 너무 막 가난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 어려움에 빠졌어. 원래 부자였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학생들의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강사 추천해주면 뭐 그 선생님이 요새 뭐 어렵고 생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더 어려워요. 응? 심한 경우 어떤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욕하면 참
대단한 건데, 뭐, 무슨 특별한 걸 욕하는 건 아니고, 늦게 들어간다고. 수업 시간에. 쫑알쫑알쫑알, 애들 1, 2분이 아까운데, 볼 선생은 종초도 들어갈 생각도 않고, 교육자가 저래 갖고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을 불쌍히 생각해요. 아, 저분이 교육을 그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정직하게 받았다. 정직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 적응은 안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양이 문제가 아니야. 학원에서 1시간 가르쳐줘도, 정말 딱 그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게 좋지. 얘는 비타민 C만 부족한데 종합 비타민을 먹인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나머지는 전부 과잉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무조건 열심히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게 들어가요. 필요한 성분이. 응? 너무 하여튼 그래. 내가 꼭 변명한 거 같으니까. 지각 많으면 저 제 시간에 들어와요. 오늘 봤죠? 12시 30분 딱 시작하잖아요. 수학은 앞에 미분 기초 오늘 해. 만약에 미분에 대해서. 오늘 미분한다. 앞에 5분 안 들으면요. 들으나 마나요. 그 다음부터는 수학은 계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들으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기본을 왜 미분이라는 게 하냐? 미분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미분이 쌀가루냐 이게? 왜 미분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알아야 그래서 이게 접선과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왜 차원이 바뀌는지 아는데 꼭 지각해. 지각하니까 나중에 오면 계산밖에 안 되지. 계산. 그냥 우선 간단하게 해서 미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미분은 이게 원래 기울기 이러면 직선이 필요한데 직선의 기울기란 말 있잖아요. 기울기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곡선 같은 경우는 직선이 안 되니까 곡선은 직선으로 못 말린다 보니까 그냥 그 곡선을 갖다가 아주 잘게 쪼개는 거야. 미분이 잘게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미분, 잘게 쪼갠다 이런 뜻이야. 아무리 머리가 곱슬곱슬 돼 있는 머리라도 그걸 잘게 쪼개면 그 사이는 거의 직선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미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은 그 쪼개놓은 걸 쌓는 거니까 반대고.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 모래성을 쌓았다가 허물었다. 쌓았다가 적분이고 허물으면 미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반대 과정이죠.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 뭐를 적분한다 이렇게. 왜요? 종이를 계속 쌓으면 부피가 입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응? 칼국수를 쭉 붙여나가면 면이 생기잖아. 또 그게 미분하고 적분이야. 공식 아주 진짜 바보가 아닌다면 초등학교 학생도 20분이면 배워. 그 다음부터는 전부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한 어떤 함수에 대한 개념이나 방정식을 푸는 거라든가 판별식이나 이런 걸 쓰는 거야. 이 전체를 갖다가 미분 적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애초에 기준이나 보기를 잘못 가지고 판단하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학원 선택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학원이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혼자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도 일단 잘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기회가 되면 이제 일단 재수와 관계없이 이제 고3하고 묶어서 전부 세미나를 한번 다음 달에라도 갖도록 하고 다음 달에 가는 이유는 선생님 사전에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좀 경험을 해봐야 돼. 좀 경험을 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건지 뭘 수정할 건지 초반부에 빨리 수정하는 게 낫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그랬니? 제일 치사한 거야. 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입세미나를 한번 갖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 크게 이제 나누면 단과학원이 있고 종합학원이 있는데 단과학원도 장단점, 종합학원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역시 본인 체질에 따라 달라요. 체질 문제입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못해. 다 장단점이 있지. 단과 같은 경우는 학원들 다녀보면 한 번에 그냥 한 2-3달 정도에 뭘 끝내기도 하고 폴수학은 2-3달 끝내는 게 별로 없지만 파이널 외에는 금방 끝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골라서 듣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죠? 또 재수였는데 고3 때 자기가 이미 공부했던 선생님 걸 다시 듣는 것도 좀 도움은 될 거라고 봐요. 장단점이 있어 그것도. 기존에 고3 때 들었던 선생님 거를 다시 듣는 것은 조금 이제 어떤 듣기에 좀 편한 뭔가 복습하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단점은 뭔가 다양성에서 문제가 생겨.
그거 외에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폴수학 빼놓고. 그 다음에, 단점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협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알겠어. 그거 나머지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단과가 그런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단과도 나쁘진 않아, 지금은. 왜냐면, 옛날에 단과는 단점이 많았어요. 입시 과목이 많을 때. 입시 과목 많을 때 불과 몇 년 전에도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사회 4과목, 과학 4과목, 거의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막 통합 해가지고. 통합에서 사회과학 다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다 단과로 들어.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입시 과목이 많이 줄었죠. 금년에 또 한 과목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단과도 학생에 따라 괜찮아. 어떤 학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재수를 시작하는데, 다른 영역은 다 1, 2등급 괜찮아. 하나만 5등급이야. 무슨 알겠어요? 종합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종합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실력이 1, 2등급이지만 그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 새로운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학생 성격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다른 것들은 자기가 혼자도 알아서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인강도 있고 그러니까 EBS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한 과목만 특정해서 단과를 들어도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자기는 전체가 다 5등급 이하야. 그럼 전체가 5등급 이하일 때를 전체를 다 단과로 들으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자기한테 맞는 걸 들어야 돼. 자기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강의는 들어봤자 들으나 안 하니까. 종합반은 그렇게 아주 기초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종합도 다시 2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 이게 4가지나 되나? 종합이 일반 종합반이 있어. 그 다음에 유명 종합반이 있어. 앞에 소위 브랜드라 그러죠. 브랜드, 유명 종합반.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 일반 종합반. 그 다음에 기숙학원이 있지. 기숙학원도 또 브랜드 기숙학원이 있지. 일반 기숙학원, 준 브랜드,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원 건물이 여러분을 공부 잘할 시키는 게 아니야. 어떤 학원 보니까 기숙학원, 호텔식으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호텔에서 재수할 정도 같으면 관두라 그래. 제가 기숙학원 한다면은, 구석기 시대 속을 만들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재수를 하면서 호텔식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러면 하지 말지. 기숙학원을 간 이유가 왜 그러는데?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시설이 좋고. 그거 아니야. 강사가 얼마나 이게 잘해준다. 그 다음에 관리를 아주 잘해준다. 관리를 잘해준다는 건 뭐냐? 애가 밖에 막 나가면 못 나가게 통제한다. 그러려면 재수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날아가면. 울타리가 없어도 안 나갈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린 출결을 정확히 합니다. 얘 밖에 나가면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슝 바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설. 너 잠깐 나가봐. 나가니까 엄마한테 얘가 방금 외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탈락이야. 하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연하지 말라 이거니까. 어디를 갈까 하지 마. 싼 데 가요. 제가 기숙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싼 데 가. 브랜드가 강하다고 다 합격? 뻥이에요. 건물이 저절로 실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야. 결국은 어느 시스템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한테. 내가 진짜 아까 얘기했죠. 의지 약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극복을 얼마나 해 나갈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99%는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선천적인 거 1% 있어요. 99%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력을 해요. 진짜 자는 꼴을 안 보여.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공부하지 않는 학생하고 차이가 안 나면 너무 부당하잖아요? 결론이야. 이제 첫 번째 타임 마무리할 텐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1시간 명상해라 했죠? 재수를 급하게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수를 하기 전에 자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요인은 아무것도 별로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재수를 누가 시켜서
할 정도가 된다면 진짜 재수는 처음부터 실패해요. 내가 진짜 한번 진짜 꼭 재수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 절실하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가서 친구 만나고. 그러면 땡이야. 내 봐, 이게 나 지금 적어줬잖아. 그럼 끝이에요. 성격을 고쳐야 되겠군, 내가. 나 의지 약해. 그러면 의지가 약해서 잠이 많아. 폴선생한테 게시판 글 써야지. 어디에다 주로 답을 많이 다나?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선생님, 저는 잠이 많아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안 달아. 안 달면 그 다음에 또 뭐. 게시판 좀 관리 좀 잘하세요. 여기 갖다 놓고. 무슨 강사평, 별 이게 있지? 하도 안 보니까 막 전부 하얀 별로 해가지고 확 놓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혹시 좀 관심을 갖고 얘는 왜 나한테 불만인가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는 왜 잠이 하루 너무 많아서 10시간씩이나 자야 되는데 어떡하죠? 제 답변이 하도 한 얘기하고 하기가 싫어요. 나머지 14시간 동안 열심히 하세요. 10시간 잠을 자서 이 학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나머지 14시간을 시원찮게 보내 실패한 거예요. 하루 14시간 정말 알뜰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면 남이 24시간 공부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와요. 근데 그 왜 잠만 줄이려고 하냐고. 잠 안 자고 멀쩡할 때 헛짓을 많이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문자 보내고 답변하고 뭐. 아이들 보내고 또 전화하고 무슨 테레비 보고 쉬고. 뭘 했다고 쉬어. 잠깐 쉬고 휴식하고 문화생활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이럴까. 나머지 14시간을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잠을 10시간 자서가 아니라 이거야. 결국 자신의 단점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잘 알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시스템 이거 갖고 안 돼요. 그거를 먼저 본인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것만 극복되면 결국 혼자 해도 돼요, 사실. 응?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또 동영상 도움을 받든지 학원이 가까우면 학원을 가든지 이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성공했어도 친구 조심해라 했는데 재수하면서 새 친구 사귀면 일단 안 돼요. 그래도 저 합격했는데요. 안 사귀었으면 훨씬 더 만족할 만한 데로 갔을 거예요. 재수하면서 새 친구가 사귀는 이유는 5분 남았습니까? 그죠? 새 친구 사귀는 것은 서로 같은 처지에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다가 같이 물귀신 되는 거예요. 절대 여 사람을 알면 안 돼요. 응? 그걸 누가 아까 제가 명상이라는 거에 이거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통제해서 자기가 움직일 것 같으면 재수는 안 돼요. 울타리가 없어도 밖에 나가지 말고 휴대폰이 있어도 문자나 전화 이렇게 하지 말고 단절돼서 완전히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다 잘못해온 거를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무슨 인성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어영병하고 이 모든 거를 1년을 가지고 확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재수성공이에요. 재수성공해서 여러분이 정말 꼭 누구한테 보이려고 재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만족할 만한 가족도 좋다 이 대학을 가면 과거의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야. 한 방에. 옛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고등학교 때 담배 숨겼다, 걸렸다, 이거에 한 방에 다 끝나는 거라. 이게 재수야. 이게 지금 한 1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화생활 다 하고, 취미생활 이거 다 하면, 이게 되겠냐고. 1년에 다 끝내는 건데. 그런 시점이란 걸 알고, 재수를 만약 해야 되겠다. 마음이, 내가 한번 그렇게라도 명상을 해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나 도저히 재수 안 되겠구나. 생각보다 어렵다 하면은 쉬는 시간에 인사도 하지 말고 나가요. 인사 안 해도 돼. 그런 예의는 안 차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 그럼 재수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선은 입시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줄도 좀 짜보지. 성격 좀 급하지 않게. 그래서 2부에서 그걸 하겠어요. 무슨 양 있어요? 질문.
네, 어머, 없었어야 되는데, 예. 얘기해보세요. 제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야, 시간이 이게 테이프가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게. 하여튼 두 가지 고민 얘기는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도. 첫 번째는요. 네. 저 공부할 때 네. 제가 이제 한 교재를 한 번에 확 끝내요. 한 교재를 한 번에 확 끝내서 막 다른 애들은 2시간 언어, 2시간 뭐 외국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한 교재를 끝낼 때까지 막 일주일 잡고 하거든요.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일단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가 선생님을 좋아하면 더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사진만 찾고 다녀요. 그건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그 과목 열심히 하죠. 네. 예, 그럼 그렇다고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닌데 저도 옛날에 이제 한 2분 남았나요? 5분 좋아요. 야,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야. 서재생 선생님이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정신 팔렸지. 저는 그 지구과학 비중이 360점 중에 6점인가 몇 점 안 돼. 그거를 참고서를 사가지고 본고사 보는 것처럼 그걸 사가지고 그걸 단과를 다니면서 그 성적 좀 진짜 막 어떻게 해보려고. 3월 모의고사 빵점 맞았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했는데. 나 이 선생님한테는 뭐 진짜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이게 좀 성적 좀. 4월 달에 또 빵점. 5월 달에 그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끌려가서 맞았어요. 그 착한 선생님한테. 너 나한테 일부러 이렇게 고의로 이렇게 해갖고 교무실에서 입장 곤란하게 하냐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